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혼 디자이너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2022년 1월 17일 날 난 기사예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중매를 했는데 또 국제 결혼 중매를 안 해주느냐고 60대 남성이 분신을 해서 중태에 빠졌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분신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기사를 보면은 이분이 2017년에 한번 국제 결혼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파경을 맞은 거죠. 이혼을 하셨든지 아무튼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 국제 결혼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한번 결혼을 했었어요.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마 파경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보면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면은 5년 내에 결혼 또는 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배우자를 한번 초청했잖아요. 그럼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결혼할 사람을 결혼 목적으로는 초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매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난동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제결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이런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국제결혼의 특징 내지는 이 국제결혼에 관한 이제 법령, 어떻게 이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이제 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에 어떤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40대 이상, 국제결혼 하시는 외국인 여성분들은 거의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즉 나이 차이가 최소 10살에서 30살까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혼인 정년기를 놓치신 남성분들이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돈을 내고 외국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국제결혼 절차라든지 또는 국제결혼 통해서 만난 배우자, 우리나라에도 사실 결혼 중개 업소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 중매를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이제 몇백씩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이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사실 국제 결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최소한 2, 3천에서 많이 들면은 한 7, 8천만 원 정도까지 돈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려면 좀 어느 정도 남자분들이 재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인 정년기를 놓치신 분들이 외국 여성 중에서 나이가 상당히 어린 여성분들을 배우자로 이제 막기 위해서 이 국제 결혼 업체에 돈을 내고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국제 결혼하는 상대 나라를 보면 대부분 어느 나라냐 하면 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국가의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의 목적으로 이 국제 결혼을 이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남성분들이 피해를 입는,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국제 결혼하시는 비율이 남성분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려면 국제 결혼 업체에 돈을 내고 그 필요한 서류를 주고 내가 선택한 나라의 여성분들의 사진을 쭉 받습니다. 그래 받아서 보고요. 이제 몇 명을 추려서 이제 선을 보러 가죠. 외국에 가면은 이제 그 국제결혼 업체에서 통역하는 직원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직원 뽑듯이 이렇게 면접을 보시고 나서 몇 명 마음에 든 사람을 골라서 다시 데이트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남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에 있는 여성분을 결혼 목적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외국 여성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와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그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적법상에 어느 정도 결혼하고 나서 거주 요건이 있어요. 최소 2년 이상 국내에 결혼을 한 상태로 거주를 해야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국제 결혼을 다루는, 즉
국제 결혼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냐 하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법의 자체에서 이제 이 국제 결혼을 업으로 하는, 즉 국제 결혼 중개업자들은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결혼 중개업을 목적으로 이제 사무소를 설립하시는 경우는 단순히 신고만, 이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국제 결혼을 중개하시려는, 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고라는 거, 그냥 내가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공무원은 그냥 수리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 이 등록이라는 거는 이 담당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이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를 까다롭게 심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결혼 중개업 자체가 등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이제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에 우리가 국제결혼 중개를 하려면은, 국제결혼을 하려는 외국의 여성에 관한 상세한 신상 정보, 즉 이 여성의 혼인 경력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직업 등등등 이제 이 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남성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뭐 영업 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내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뭐 외국에 뭐 베트남이나 어디 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런 이제 여성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려고. 근데 사실 그쪽 나라의 여성분들이 상당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송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예쁘시고,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잘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일부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출을 한다거나 나가서 연락이 끊긴다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없어졌잖아요. 내가 그 몇 천만 원 돈을 들여서 중개업자한테 돈을 주고 외국 가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 정도 살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혼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내지는 시작하자마자 뭐 한 달 안에 가출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혼인 의사가 없다고 봐서 이런 결혼 자체를 이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여자분이 한 두세 달 이상 살다가 나가는 경우는 이것을 또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로지 남성분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법률적인 구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은 제기할 수 있는 거는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내가 결혼해서 혼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신고를 없애는 방법이 이혼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혼 소송 제기를 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가출을 했어요. 아무데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혼 소송 제기를 하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가출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이혼 소송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혼 소송 사유는 아기의 유기, 즉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결혼 생활 자체를 하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를 내버려둔, 이런 이유로 이제 이혼 소송 제기를 해서 이혼 판결을 받고 나서 이혼 신고를 하면 이제 이 혼인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이 남성분이 다시 국제 결혼을 하려면 5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상 5년 안에는 다시 배우자를 초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사례들 때문에 최근에는 법원에서 우리 혼인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요, 법원에. 그게 뭐냐면 국제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서 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경우에 이 외국의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진정한 혼인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나의 혼인 관계 증명서 상에 이혼 신고가 됐던 게 없었던 걸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결혼한 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 소송보다는 혼인 무효 소송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 제기되는 이 혼인 무효 소송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보다는 사실 혼인 무효 소송으로 가시는 게 내가 앞으로 또 이 혼인 기록이 남지 않고 또 다시 국제 결혼하려고 하더라도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 소송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혼인 무효 관련해서 국제 결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